이전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직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화 또는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직렬화라는 말보다는 시리얼라이즈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 시리얼라이즈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이너리 리드 라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었고요. 또는 구조체를 명시해 놓고 구조체의 그 멤버 변수의 값을 일일이 또한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즈를 이용하게 되면요, 자,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또는 클래스로 명시한 같은 그 멤버 변수의 값을 한꺼번에 저장하거나 한꺼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리얼라이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리얼라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라이즈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즈는 스트림 리드 라이트죠. 라이트, 그 다음 바이너리 리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트림 바이너리 리드 라이트 스트림은 전부 다 어떤 데이터? 기본 데이터형만을 읽고 저장을 했었죠. 그 반면에 또한 어떤 그 구조체라든가 또 임의의 그 어떤 데이터형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거대로 한꺼번에 뻥 저장하고 한꺼번에 뻥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C++에서 그게 가능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조체 또는 클래스 단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한꺼번에 읽고 저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스트림과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너리 포매터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using, 그 다음 시스템, 런타임,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매터, 바이너리 여기까지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지만 바이너리 포매터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얼라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요 구문을 명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상위에다가 또는 클래스 상위에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요, 요 구조체 명시해 놓은 데이터를 처음부터 구조체 끝까지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멤버 변수 있죠. 그래서 멤버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메소드는 제외하고 여기 들어있는 그런 멤버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라이즈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많이 쓰니까 우리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리얼라이즈 될 부분, 그렇죠? 우리가 직렬화를 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이런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이너리 포매터의 그 같은 그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즈는 그 데이터를, 그렇죠?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이 디시리얼라이즈는 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읽어내서 그 구조체 안에다가 뻥, 그럼 클래스 안에다가 뻥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디시리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리턴되는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항상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형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체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이진 파일 형태로 읽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요 소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던 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소스적으로 적용되는지 그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요. 자, using에서 시스템, 런타임,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매터, 바이너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using 구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구조체를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럼 요것이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메인에서요. 쭉 보시면은, 자, 요건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데이터에서 두 개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넣고요.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유진 구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스트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클로즈를 해주는데요. 자, 파일 스트림과 지금 바이너리 포맷터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 사항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자, 파일 스트림을 통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을 정보를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맷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생성을 하는데 바이너리 포맷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리얼라이즈를 호출하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한 번에 뻥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만약에 배열 형태이면은 시리얼라이즈 안에서 뭐 반복문을 통해서 뭔가 저장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이 메서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를 이용할 때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읽어내는 형태입니다. 먼저 요런 배열의 참조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구문 들어가고요. 파일 스트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픈해서 읽죠. 그쵸?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매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시리얼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fs2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요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명시해 주게 되면 파일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어내겠죠. 읽어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넘겨줍니까?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죠. 그러면 우리는 리절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 여기서 디시리얼라이즈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를 이제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으로서 이제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포문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명시했지만 사실은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형태이죠. 그래서 result.length를 이용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onsole write line 해놓고 그 다음에 가까이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은 저장하고 읽어내잖아요. 만약 저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읽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동작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요 데이터입니다. 잘 보세요. 1, 0.5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결과도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0.5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본 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구조체 전체를 저장하거나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전체를 저장한 것을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역시리얼라이즈입니다. 그쵸? 역직렬화죠. 그래서 역직렬화는 여기에 나오듯이 직렬화의 대상이 되는 구조체나 클래스 안에서 또는 어떻습니까? 쓰고 싶지 않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읽고 싶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클래스 안에서 쓰는 어떤 그런 멤버 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직렬화해서 제외시키고자 할 때 이 디시리얼라이즈를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시리얼라이즈 해놓고 클래스 해놓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쵸? 하죠. 근데 거기서 저장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non 시리얼라이즈를 이렇게 구문으로 블랙리스트로 해줘서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모든 그 멤버 변수들이 바로 non 시리얼라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 한번 볼게요. 소스에서요. 자, 시리얼라이즈에서 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우리가 저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non serialized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메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배열을 생성하죠.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직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조금만 내려서 자 보겠습니다.
자, 유직문을 사용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맷에서 그 바이너리 포맷터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라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바이너리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저장되는지 안 되는지 우린 읽음으로 통해서 그 데이터의 저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참조형 배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new 파일 스트림을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맷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즈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fs2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여기 str1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리얼라이즈에서 제외를 시켰죠. 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그러한지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요. 자, 지금과 같이 값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링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출력에서 그 값이 없다는 것을 정의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값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의 직렬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같은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형이라고 하면은 기본 데이터형 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객체 단위로, 그렇죠? 객체 단위로 또는 클래스 단위로 이제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컬렉션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네릭은요 C++의 템플릿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외부에서 그렇죠. 그것을 고정해서 또는 설정해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릭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형을 우리가 선언할 때 그 형을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정을 하고서 쓰는 그런 형태를 이제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하는 이 형태는 물론 뭐 객체도 가능하지만요, 뭐 일반 변수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네릭을 이용한 직렬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스를 보면은 이런 의미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시리얼라이즈에서 이 스트럭처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메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리스트 데이인데 리스트네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제네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데이터형을 명시를 하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체 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명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명시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에서 리스트 해놓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new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해놓고, 똑같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뭐겠습니까? 즉, 요 객체, 데이터 리스트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도 이런 형태를 명시를 해줘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 해놓고 추가할 때는 add 넣습니다. 그 다음에 new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전부 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유직문 들어갑니다. 유직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진 파일이죠. 그래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매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리얼라이즈 하죠. 그렇게 해놓고 데이터 리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배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제네릭이라든가 아니면 컬렉터라든가 뭐 이런 거,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는 데이터를 다 저장해준다거나 해주거나 또 읽어낼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진 구문이 있습니다. 파일 스트림에서 fs2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일 스트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포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읽어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읽어낼 때 캐스트 연산자를 써야만 합니다. 자, 캐스트 연산자를 쓸 때 이렇게 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샵에서는 이제 모든 객체든 뭐든 간에 그 명시된 그 변수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데이터형으로서 전부 다 다룰 수 있죠. 그것이 제너릭이든 아니면 뭐 컬렉션이든 뭐 클래스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폼을 통해서 이렇게 5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str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포매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는 시리얼라이즈를 이용하거나 또는 디시리얼라이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트에 있는 특히나 리스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체 형태의 그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예, 위에서 보면 이 부분. 그렇죠? 요 구조체 형태의 구조체 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간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쭉 파일 입출력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바이트에 대한 부분이죠. 가장 기본이 파일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스트림을 이용할 때 우리는 바이트를 또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또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트 컨버터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이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정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적을 볼 때 보통 보면은 여기서부터 설명해요. 파일 스트림부터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용되는 것이 요 정도가 사용되지 요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 부분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고자 할 때 스트림 리드 라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파일 스트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스트림을 제외한 요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저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 파일, 요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별 5개 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소개되는 스트림 리드라이트, 바이너리 리드라이트는 지금과 같이 파일에만 그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네트워크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C# 네트워크 프레임 과정이 이미 완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던데 해서 다시 찾아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트림 리드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을 다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히나 이진 파일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단위로 또는 일반적으로 구조체 단위로 많이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 구조체 단위로 저장할 때 이 바이너리 리드를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씩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 번거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이너리 포매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즈와 함께 이제 무엇이 같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컬렉션이라고 하는, 즉 시리얼라이즈에 명시된 구조체를 컬렉션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바이너리 포매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읽어내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 특별하게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빨간 줄 쫙쫙쫙 별 5개 뿅뿅뿅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강 파일 입출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이
단순하게 파일 입출력이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파일 입출력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